자, 오늘은 그 난리 났던 그 버킷백, 버킷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쪽에 안감에는 제가 제공해드리진 않았지만 주머니를 달아주실 분들은 응용을 해서 주머니를 달아주셔도 좋고요. 제가 또 이전에 공유한 영상에 있는 에어팟 키링 사이즈가 있어요. 그 에어팟 키링을 무료 패턴을 그리셔서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저렇게 키링처럼 달아주셔도 아주 멋진 버킷백이 완성됩니다. 여러 가지로 응용하셔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버킷백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겉감을 2장 준비해 주시는데요. 겉감 2장에는 통로 끈감을 꼭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겉감과 겉감을 서로 겉이 마주 보도록 포개해 주시고 통로 끈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위치를 표시해 주시고 그 위치는 박음질 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11자로 겉감의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한 이 2장을 박아줍니다. 네, 끈 통로가 될 부분만 박음질을 피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끈 통로가 될 부분은 시접을 양쪽으로 펼쳐서 나중에 끈 통로가 될 때 끈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박아준 겉감에 겉감 바닥이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겉감 바닥을 이어서 박아주실 텐데요. 몸통과 바닥의 겉면과 겉면이 마주보도록 해서 박아주시면 되시고요. 보통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하거나 집게 등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박으시는 게 가장 실수 없이 박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저처럼 시침핀을 이용하지 않거나 집게를 이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몸통의 사이즈의 4군데 4등분 정확히 하셔서 가위집을 내주시고 그리고 바닥감 원형의 그 바닥감에도 정확히 4등분을 해서 가위집을 내주신 다음 그 가위집과 가위집이 맞춰지도록 박음질하면서 그 가위집이 정확하게 4군데가 일치할 수 있도록 박아주시면 어느 한쪽의 원단이 남거나 부족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감이 얼추 완성이 되었고요. 안감도 이와 똑같이 박음질을 해줄 건데요. 안감에는 끈 통로가 지나가지 않으니 끈 통로 위치를 남겨주실 필요는 없지만 안감에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구멍입니다. 네, 저는 그 창구멍을 만들어 두지 않아서 나중에 그 창구멍의 크기 한 5에서 7cm, 8cm 이 정도 되는 창구멍을 다시 실뜨개로 뜯어 주었어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안감을 박을 때 그러니까 옆 통로 쪽에 옆구리 쪽에 한 7cm에서 8cm 정도는 비워두시고 창구멍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아예 박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렇게 약간의 구멍이 나도록 저렇게 비워두시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킷백에 양쪽으로 당기는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항상 끈 만드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4겹으로 끈을 접어서 길게 쭉 박아주시고요. 이 끈은 총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잡이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사용하지 않는 그 심지가 붙어있는 원단이 있어서 그걸 잘라서 거기에서 원단을 떼어낸 다음에 그걸 심지를 이용을 했어요. 솜심지를 약 2온스 정도 되는 심지고요. 그래서 손잡이의 겉면과 겉면이, 그러니까 그 2장의 겉면과 겉면이 마주보도록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솜심지가 되는 그 심지를 가장 맨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장이죠. 총 3장을 쭉 박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손잡이를 뒤집어 줘야 되는데요. 뒤집기 전에 양쪽에 있는 그 시접 부분을 조금 얇게 잘라내 주시면 뒤집기가 조금 수월해져서 저는 양쪽에 있는 시접을 좀 잘라내 주었습니다. 네, 자르지 않고 하셔도 되지만 뒤집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훨씬 수월하게 뒤집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다 뒤집어 주신 이후에는 양쪽 끄트머리에 상침을 해주겠습니다. 상침을 해주면 손잡이가 좀 더 모양 잡기가 편하고요. 상침 해주시기 전에 나는 좀 다림질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단에 따라서 다림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박음질하고 있는 이런 류의 글리터 원단이나 코팅 원단이나 가죽 원단이나 등등은 열을 가해서 크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원단을 한번 덮어두고 다림질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양쪽에 상침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박음질이 남았는데요.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이 마주 보도록 해서 박음질을 해줄 차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만나는 그 부분에 저렇게 시접 부분에 손잡이가 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손잡이를 먼저 위치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겉감에 있는 그 시접 부분 정중앙에 손잡이를 위치를 살짝 잡아주기 위해서 박음질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꼬이지 않도록 그대로 넣으셔서 다른 한쪽의 위치도 시접 부분의 정중앙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의 손잡이의 위치를 잡아주셨으면 이제 겉감과 안감을 같이 합봉할 차례인데요.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 부분이 마주 보도록 포개 주시고, 그리고 시접과 시접이 동일한 위치에서 박음질 될 수 있도록 시침질을 해주시거나 시침핀 고정을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시접은 양옆으로 벌리셔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접을 양쪽으로 벌려주는 이유는 통로감, 그 통로감이 지날 통로의 위치에 있는 그 시접도 양쪽으로 벌려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지금 다림질을 하지 않고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시접을 양쪽으로 벌려주는 다림질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박아주시면 훨씬 좋아요. 네, 통로가 있는 그 위치로 끈이 조여줬다 풀어줬다 하면서 끈이 드나들기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끈이 드나드는 그 위치의 통로에 있는 시접을 양쪽으로 벌려서 다림질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박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남겨두었던 창구멍으로 뒤집어주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모두 뒤집은 다음에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창구멍은 나중에 손바느질 해주셔도 좋고, 이렇게 다시 그 위에 박음질을 해주셔도 좋고, 안쪽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요. 정리가 된 이후에는 위쪽에 한번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거나 집게로 고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바로 박음질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은 위쪽에 정리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저 부분들을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시거나 집게로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통로 끈감이 지나갈 위치를 두 줄을 박음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음질 해주실 때 나는 좀 삐뚤삐뚤하게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시침핀으로 고정하신 후에 지워지는 기화펜이나 지워지는 펜들로 먼저 직선을 그려주신 이후에 박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 통로에 들어갈 통로 끈감을 5핀에 고정해서 끈을 끼워주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오른쪽으로 나오고, 왼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왼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 뒤에 양쪽 끈을 매듭 지어주시고 묶어주시고, 이렇게 물건을 넣어보시면 아주 예쁜 버킷백이 완성! 내가 원하는 끈 길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폭 등등을 조금씩만 수정해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버킷백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뿅!